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이게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훅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그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하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왜 건보료가 늘어날까? 자, 먼저 우리가 왜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게 되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절반만 내가 냈잖아요. 그리고 내 소득에 비례해서 냈기 때문에 계산도 비교적 단순했고요. 그런데 퇴직을 딱 하는 순간 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랑 완전히 달라요.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 땅 같은 재산이랑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게다가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내주던 절반까지 내가 다 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확 뛰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꼭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보료 줄이는 핵심 방법 1.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보료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잠깐만요. 저 퇴직하기 전에 냈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내게 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실업 상태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 신청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요.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통틀어 1년 365일 이상 유지했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퇴직하고 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 고지서 잘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면 좋은 점은 퇴직 직전 직장에서 냈던 본인 부담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혜택을 최대 3년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셨어요. 퇴직 직전 월급에서 김철수 씨가 냈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15만 원이었죠.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첫 고지서를 받아보니 재산과 소득 합해서 건보료가 무려 3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2배나 늘어난 거죠. 이때 김철수 씨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떠올렸어요. 아, 퇴직 전에 1년 넘게 직장 다녔으니 나도 신청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미 계속 가입자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앞으로 3년 동안 건보료를 15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와, 매달 15만 원씩 아끼게 된 거죠. 3년이면 총 54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니 정말 큰 돈이죠. 주의할 점도 하나 있어요. 이미 계속 가입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돼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했으면 첫 보험료는 꼭 기한 안에 내야겠죠. 이미 계속 가입은 3년까지만 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 지역 가입자로 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건보료 줄이는 핵심 방법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 최고죠. 피부양자가 되려면 나를 피부양자로 올려줄 수 있는 직장 가입자가 있어야 해요.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예전보다 좀 까다로워졌으니 잘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소득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요.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금 받는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재산 조건. 소득 조건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봐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땅 같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져요.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차도 과세표 준액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박영희 씨는 60세에 퇴직하시고 전업주부가 되셨어요. 남편분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요. 박영희 씨는 퇴직 전에 소득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3억 원이고 오래된 국산차 한 대가 전부죠. 이런 경우 박영희 씨는 소득 영원히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 준액 3억 원이 5.4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박영희 씨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준호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거의 없고요. 연금 수령액 200만 원은 1년으로 치면 2,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준호 씨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금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연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보료 줄이는 핵심 방법 3.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세 번째 방법은 다시 직장을 구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은퇴했는데 무슨 직장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에만 부과되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물론 이래서 소득이 생기니 그만큼 보험료가 나오겠지만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보다는 보통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간혹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소득이 적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최민수 씨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건보료가 매달 40만 원이 나왔어요. 부담이 너무 커서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얻었죠. 마트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었어요. 최민수 씨의 건강보험료는 월급
150만 원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 회사에서 절반을 내두니 실제 본인이 내는 건보료는 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월급 150만 원에 대한 세금과 다른 4대 보험료도 내야겠지만 건보료만 놓고 보면 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죠. 일도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은퇴 후에도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겸 소득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건보료 줄이는 핵심 방법 4. 재산 및 소득 관리하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보료를 줄일 수 있어요. 1. 득 관리 앞서 피부양자 조건에서도 중요했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은퇴 후에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이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고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 재산 관리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에도 부과돼요.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꼭 건보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부동산 비중을 조절하거나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금융 자산은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물론 자산 관리는 건보료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노후 계획과 연관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 좋겠죠. 3. 자동차 관리 특정 기준 이상의 비싼 차나 새 차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차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오래된 차나 경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김미경 씨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었는데 살고 있는 집 외에 임대 주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6억 원이 넘었어요. 다행히 다른 소득은 없어서 연간 합산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였죠. 이 경우 재산 기준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 준액을 5.4억 원 이하로 낮췄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박성호 씨는 퇴직하면서 새 차를 구매했는데 이 때문에 건보료가 조금 더 나오게 되었어요. 만약 조금 더 저렴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를 선택했더라면 건보료 부담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재산이나 소득 관리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후 설계와 연결된 부분이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내 건보료 미리 확인하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나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와요. 이걸 받아보면 아,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정도를 내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자로 신청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은퇴 직전에 본인 부담 보험료 수준이니까 비교가 쉽겠죠.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이미 계속 가입자 보험료보다 훨씬 높다면 3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3년 안에 피부양자 자격을 만들거나 재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잘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나의 예상 건보료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피부양자 등재, 재취업, 그리고 재산과 소득 관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 후에 갑자기 닥쳐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건강보험료 부담을 현명하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하잖아요. 건강보험료 문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노후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